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슬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문웅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19가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몇 가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무려 19가지입니다. 적은 양은 아니죠. 아이들의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 학부모로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단디 챙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안 한다고 학생들만 닥달하지 마시고 학부모님부터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면 두 번 듣고, 두 번 들어도 모르겠으면 세 번 듣고, 이게 바로 공부의 기본인 반복 학습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양해를 바랍니다. 제 말 속도가 솔직히 많이 빠릅니다. 최대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너무 빨라서 천천히 하라고 말씀하셔도 저한테는 안 들립니다. 혹시 카페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부모님 있으시면 조심하십시오. 말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화면 보고 욕하시거나 화내시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자, 첫 번째 질문 던집니다. 교육과정이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는 보셨죠? 교육과정. 자, 이 교육과정이라는 말은 영어의 커리큘럼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의 쿠레레에서 온 말로서 달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경마장의 경주로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말은 각 학교에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3년 동안의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한 계획을 말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사회적인 상황이나 요구, 지향이 달라짐에 따라 교육과정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과정을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요? 교육과정을 모르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나요? 성적이 안 나오나요? 물론 그것은 아니죠. 학부모님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교과목을 배우고 몇 시간 수업을 듣고 수업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고 배운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동아리 활동은 몇 시간이나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그런 것이 궁금하냐고 묻고 싶으신 학부모님 계시면 곤란합니다. 밥만 챙겨주고 용돈만 준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한테 엄마는 말해도 모르잖아, 몰라도 돼, 이런 소리 안 듣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모든 교육활동이 이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대단히 뛰어난 학부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나갑니다. 우리 아이가 적용받는 교육과정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학부모님은 그래도 교육과정에 대해 관심을 조금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혹시 대답 못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잘 들으시고 들은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학부모 모임 갔을 때 아는 척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이란 적용을 받습니다. 왜 2015냐? 2015년도에 고시, 즉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창의융합형인재. 참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여러 영역의 학문을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 이 인재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육부가 2015년에 고시한 것으로 고등학교에서는 2018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입학생부터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은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모든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해 공동 과목이 생겼습니다. 공통 과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이과 구분 없이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 과목을 또 이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이런 과목들은 전체 이수 단위의 50% 이내로 이수하게 됩니다. 네 번째, 교과 핵심 내용과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 부담을 많이 줄였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공통과목, 선택과목, 이수 단위 등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2015 개정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2015 개정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이 교과는 다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성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이 네 영역을 간략하게 자동봉진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성된다고 했고, 보통교과는 다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1과 전문교과 2로 구성이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3년간 204단위 이상, 여기 밑에 나옵니다. 204단위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그중 교과는 180단위는 여기에 94와 86을 합치면 180이 나옵니다. 그중 교과는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은 여기 있죠. 창의적 체험활동, 자동봉진 이 4개의 활동은 24단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수업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한 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을 말합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로 1학년에서 이수해야 할 공통과목과 과목별 단위수, 해당 교과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최소 이수 단위로 총 94단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 필수 이수 단위 94단위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자율 편성 단위로 86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단위가 이렇게 86단위입니다. 단위 학교에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반드시 교육부에서 제시한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요즘 아이들은 물리, 화학 이런 과목은 안 배우느냐? 이 표에는 그런 과목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시는 학부모님 칭찬합니다. 그 칭찬 중에서도 특급 칭찬입니다. 자, 궁금하시죠? 물리나 화학 같은 교과목은 과학교과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과학교과군이라고요. 교과군에 과학이 있습니다. 이 과학교과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표에는 안 보이시죠? 국어, 수학, 과학 등 과학교과군 안에는 어떤 과목이 있는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또 진도 나갑니다. 여섯 번째 질문. 방금 말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은 어떻게 다를까요? 교과 영역은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던 수업 시간에 배우던 과목을 말합니다. 한편 창의적 체험활동은 비교과 영역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아까 전에 이 4개를 줄여서 자동봉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년간 총 24단위를 이수해야 합니다. 가능한 학기별로 4가지 영역을 고루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중요하게 본다는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바로 이게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있는 영역입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성적이 있는 교과 영역과 성적이 나오지 않는 비교과 영역을 함께 보고 학생을 선발하게 되죠. 이 교과 영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사항란에, 비교과 영역, 여기 창의적 체험활동, 이 비교과 영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란에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아까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를 모두 배울까요? 자,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한다고 아까 전에 하였습니다.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교과, 탐구교과, 체육예술교과, 생활교양교과로 구성이 됩니다. 또한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1과 전문교과 2로 구성이 됩니다. 이 전문교과 1은 주로 과고나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 국제고 등과 같은 특목고를 대상으로 하는 과목이고, 전문교과 2는 주로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와 같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입니다. 일반고에서는 보통 교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의 진로나 적성을 위해 특목고나 특성화고에서 하는 전문교과 중에서 일부를 편성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죠. 머리에 쏙쏙 안 들어오시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답답한 마음 이해도 되시겠죠? 그 마음 이해되시면 오늘 수업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아이 크게 한번 안아주시면서 한마디 하십시오. 수고했다. 다 이해한다. 라고 말이죠. 자, 8번째 질문입니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까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자, 공통과목은 문, 이과 구분 없이 모든 고등학생이 배워야 할 필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필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게 공통과목입니다. 이 공통과목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요 7과목이 해당이 됩니다. 주로 1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한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선택과목은 결국은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하고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선택과목 개설을 요구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선택과목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선택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선택과목은 주로 2학년, 3학년 때 학생들이 선택해서 배우게 됩니다. 방금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자, 일반 선택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입니다. 한편 진로 선택과목은 교과 융합학습, 심화학습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진로 선택과목을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3개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편 진로 선택 과목 중에는 위계성을 갖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위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수학교과 안에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수학교과 안에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수학 1과 수학 2를 학습한 후에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한 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기는 학부모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부모님이십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에 어떤 것이 있는가? 바로 10번째 질문입니다. 선택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선택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는 일람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 표는 위쪽에 교과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군은 국어, 수학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교과군 밑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체적인 과목명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물리, 화학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죠? 바로 물리, 화학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와 화학은 선택과목으로 과학 교과군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나갑니다. 국어교과의 문학은 과목 유형이 무엇일까요? 자, 일람표에서 찾으시면 되죠. 자, 문학은 여기 있네요. 문학은 국어교과군 안에 있는 문학은 선택 과목 중에 일반 선택입니다. 자, 그럼 다시 수학교과의 기하는 과목 유형이 무엇일까요? 자, 찾아보시죠. 수학교과의 기하 여기 있습니다. 자, 기하는 바로 선택 과목 중에 진로 선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교과목 일람표에서 공통과목은 주로 1학년 때 이수하게 되며 선택과목은 2, 3학년 때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선택 과목 중 일부는 학교 지정 과목으로 지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다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다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학교 지정 선택 과목입니다. 학교 지정 과목은 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과목이거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필수 이수 단위를 충족하기 위한 교과목입니다. 학교 지정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은 결국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선택 과목 일람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방금 일람표를 보신 학부모님은 걱정이 드실 겁니다. 아이들을 선택해야 하는 과목이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이 과목은 무엇을 배우는지 어떻게 아느냐? 자,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안내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학부모님이 학교 다닐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과목이 많아졌죠. 이렇게 많은 과목 중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들을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선택 과목에 대해 안내를 해야 하죠. 당연히 해야 하죠. 걱정 마십시오. 당연히 합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편성한 후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전체 대상 교육이라든가 교육과정 박람회 운영, 1:1 맞춤형 지도, 교육과정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선택 과목 해설 현황, 선택 과목의 성격 및 학습 내용, 학생 개인별 진로 선택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안내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선택 과목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은 이 선택 과목 안내서를 참고하여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예민한 성적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죠. 12번째 질문. 과목별 성적 산출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목별 성적은 어떻게 산출해야 될까요?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내신 성적에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중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산출됩니다. 자, 아까 전에 과목 유형에 공통 과목이 있었고요. 일반 선택 과목이 있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 중에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입시에 반영되는 석차 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내는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입니다. 자, 또한 그런데 선택 과목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체육예술교과는 석차 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양 과목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이수냐, 비이수냐로만 처리가 됩니다. 또 소인수 과목,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과목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석차 등급은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말 성적을 기준으로 상대적 등급을 산출한 것으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부여합니다. 학생 개인별 성적표에도 교과목별 성적 기재 방식도 다룹니다. 내신평가 교과목별 성적 처리용은 강의 원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인수 선택 과목이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복잡해지시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만 하면 쉽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개설된 선택 과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학교마다 개설되는 선택 과목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제대로 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단위 학교의 교과협의회, 교육과정 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위 학교별로 3개년 교육과정을 편성 확정하여 안내합니다. 3년간의 교육과정은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정보 공시 학교 알림이, 학교 안내 자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표는 단위 학교에서 2020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표 예시입니다.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알림이 등을 통해서 이 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가 상당히 복잡죠. 자, 처음 보시는 분은 이 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래 하십니다. 자, 보다가 그냥 포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보는 원리만 알면 간단히 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 편제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 함께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자, 상단에 구분 표시가 나옵니다. 여기에 구분 표시가 나오죠. 구분은 이 과목이 학교 지정이냐, 학생 선택이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왜 학생 선택이 없느냐 궁금하시죠? 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 선택 여기에 있습니다. 자, 교과 영역은 이제 두 번째 칸에 보시는 교과 영역은 기초교과군, 탐구교과군, 채용예술교과군, 생활교양교과군으로 구성됩니다. 교과와 과목은 다릅니다. 교과 안에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어교과군 안에, 자, 여기 보면 국어교과군 안에 이런 국어, 문학, 독서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과목 유형에는 보시면 공통과목이냐, 공통과목은 공통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과목 중에 일반 선택은 일반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진로 선택과목은 당연히 진로라고 표시가 되겠죠. 이 과목 유형에 따라서 성적 산출 방식이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운영 단위 여기에 8, 4 이렇게 나옵니다. 이 8, 4 나오는 운영 단위는 실제로 운영되는 단위수입니다. 자, 4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일주일에 4시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이 편성된 과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1학년에 4, 국어 보이시죠? 그래서 1학년은 국어 과목을 1학기 때 4시간, 2학기 때 4시간 이렇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에 과목 유형을 한번 보시죠. 과목 유형, 아까 전에 진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그런데 여기에 전문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아까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전문 교과는 특목고나 특성화고 등에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일반고에서는 주로 보통 교과를 배우나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위해 전문 교과 중 일부 과목을 편성하여 배우기도 합니다. 바로 그 표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는 전문, 이 문학개론이라는 과목은 특목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1에 해당하는데, 일반고에서도 학생의 적성이나 진로를 위해서 전문교과를 가져와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표시입니다. 일반고에서 전문교과를 편성하면 그것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자, 여기 파란색, 하늘색 부분 한번 보이시죠? 2학년 2학기 때 하늘색. 자, 이 부분을 보면 택3 12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하늘색으로 표시된 과목들 중 밑에 쭉 나옵니다. 하늘색으로 표시된 과목들 이렇게 나오죠. 이 과목들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택3이게 되고요. 12는 3과목을 합쳐서 12단위, 즉 과목단 4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선택은 누가 하느냐? 바로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스스로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선택한 과목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학년이라고 해도 학생들마다 배우는 과목이 다 다릅니다. 왜? 학생들이 이 과목들 중에 3과목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전공과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이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15번째 질문입니다. 학생 선택 과목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과를 진학하고 싶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이수한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제학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경제학 공부를 위해서는 인문사회 계열과 달리 수학 교과군의 확률과 통계 또는 미적분, 그리고 진로 선택의 경제 수학, 그 다음에 탐구 교학 과목으로서 어떤 경제, 사회 문제 탐구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연과학 전반을 이해하는 논리적 사고력과 융합적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해 과학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이수하는 한편 과학사 등의 이수를 통해 과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편 예를 들어서 의학과를 진학하고 싶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과학교과군의 모든 2 과목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만큼 생명에 관계되는 현상을 공부할 수 있는 생명과학 2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의학과 바이오 산업 발전 등에 따라 대두되는 생명윤리의 중요성과 인간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위한 생활과 윤리 혹은 철학 등을 공부를 통해서 윤리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목 선택의 과정에서 학교에서 안내하는 선택 절차 등을 확인하고 학업 계획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대충 이 정도 하면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훑어보신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한창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학생이 성취한 수준에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과목 이수를 인정해 줍니다. 고교 학점제는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고등학교에서는 출석 인수로 졸업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이르렀을 때 졸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고교 학점제는 일반고에서는 2025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린다고 했던 소인수 선택과목,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인수 선택과목입니다. 자, 소인수 선택과목은 단위학교에서 선택학생 부족 등으로 개설하지 못한 과목에 대해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소인수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학생의 진로 희망과 적성에 따른 과목 개설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에서 개설하므로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 신청 학생 수가 적어 폐강되거나 진로 희망에 따라 이수할 필요성이 있는 과목은 학교에서 소인수 선택 과목으로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인수 선택 과목은 수강생 수가 13명을 초과할 경우 석차 등급을 내야 하므로 소인수 선택 과목은 대부분 13명 이하로 수강 인원이 제한됩니다. 자, 다음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입니다. 단위학교 차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학교 간 협력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소속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이죠. 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수강생 수가 13명을 초과해도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으므로 수강생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명 정도로 반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입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선택, 교양, 심화 선택 등의 과목을 온라인 상에서 공동으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집이나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인수 선택과목,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꼭 참고하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강의 원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19가지 질문과 그 답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긴 시간 공부하셨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